우와. 이게 지금 어둡고 막 이래가지고 인식이 안 돼서 버그가 많네. 잘 맞는 거. 그래서 몇 년 만에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못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늙었냐고 그랬어요. 22살 나왔어. 몇 살? 22살. 22살? 아이고 전반적으로 나게 하얀 공주다. 나만 넘겨 봐주고 근육하실 때랑 또 이제 또 튜닝해가지고 가중심이 너무 좋네. 마음은 아주 청춘인데. 그럼 저 앞으로 좀 돌아가서 잠깐 복습을 대충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맨 위부터 여기 있는 가시고요. 이 목차로 보시죠.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자. 시작하시나요? 오늘은 형태수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에 형태수 분석은 일단 품사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물론 사전도 있어야 되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그다음에 조사 의미도 있는데 조사 의미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법 형태소 사전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어휘 형태소 사전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각 단어하고 품사가 주어지면 그러면 이제 입력 단어,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고 한글은 어절인데 그 어절로부터 각 형태소, 어휘 형태소, 문법 형태소. 어휘 형태소는 어휘 형태소 크게 구분하면 체언, 용언, 부사어 이렇게 초등학교 때 들은 거 너무 오랜만에 얘기 들으시죠? 체언의 명사, 대명사, 수사. 그다음에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 그다음에 부사어 뭐에는 부사, 그다음에 감탄사, 독립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이제 품사하고 단어 사전이 주어져야 되고요. 한국어는 좀 특이하게 조사음이라는 문법 형태소가 있으니까 문법 형태소 리스트는 별도로 또 주어져야 되고요. 그게 주어지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형태소를 형태소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하나는 형태소를 분리하는 거. 형태소 분리하는 것은 사랑스러웠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형태소, 전미사도 참 필요하네요. 전미사는 특별히 사전으로 관리를 잘 안 하고요. 많지 않으니까 따로 이제 하다보다 스럽다, 시키다, 답다 몇 가지 있는데 이제 별도로 그 알고리즘으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랑, 스럽이라는 전미사, 접두사도 있긴 한데요. 접두사는 사실 형태소 분석할 때는 앞에 붙여서 어휘 형태소로 간주를 하는 게 편하니까 크게 논점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엇이 what일 때 있죠. 다 이렇게 형태소들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형 복원을 해야 되고요. 사랑스러워 같은 경우에는 비읍 불규칙이어서 우를 비읍으로 원형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품사를 결정해주는 이런 과정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인 알고리즘은 간단한 거죠. 형태소 인식하고 사전이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그 명사 리스트가 있을 테니까요. 또 스럽다, 시키다, 하다의 전미사 리스트가 있을 테니까요. 또 시었어, get 또 그런 어미 조사 리스트가 있으니까요. 이거에 따라서 분리를 하고 원형 복원이 필요하면 원형 복원하고 그다음에 품사를 결정해주는 그런 과정이라서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뒷부분을 좀 내려가시면 여기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단어들은 이렇게 복잡한 패턴은 많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95% 내외, 90% 이상이 좀 심플합니다. 그냥 명사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응용 사전 찾아봤더니 명사가 있어. 그러면 이건 명사구나 이렇게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미래의 같은 경우에는 미래는 명사가 있어. 이걸 명사로 하고 또 조사 리스트에 보니까 의가 조사가 있어. 그리고
명사 뒤에 이 조사는 결합 관계를 결합 조건을 체크해봤더니 맞아. 그러면 이제 미래 플러스 의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거죠. 대부분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용자들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사전에 있고 들은 이제 복수형이니까요. 들 전미사, 복수형 전미사를 분리하고 의를 조사로 분리하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종종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90% 내외는 이렇게 심플한데 복잡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라네 같은 경우에 원래 이 아라네잖아요. 아라네. 근데 아라네로 했는데 이 뒤에 오가 생략된 거죠. 아라네 오로 물론 쓸 수도 있지만 아라네 오로 쓰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경우에는 아라네라고 있지만 아라네다라는 동사가 있고 타동사기 때문에 트랜스티브 버브에서 자동사를 분리한 표시 품사태를 붙인 건데요. 이게 아라네가 동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i에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가 생략될 수가 있어서 어가 생략된 어미일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 아라네어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개발될 같은 경우에는 리을로 끝나는 경우는 항상 이게 리을이 어미고 나머지 부분이 가다의 갈 같은 경우에 그러면 리을만 어미일 거다. 근데 원래는 을이잖아요. 먹을, 막을, 을인데 받침이 없는 용언이 보면은 이게 을이 을가 탈락되고 리을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만 분리한 다음에 개발되다가 사전에 있으면 개발돼 플러스 리을로 분석을 할 거거든요. 근데 사전에 없으면 이 경우에 이제 사전에 개발되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다 되다 시키다 이런 전미사를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이 또 이제 명사 사전에 있는지 확인해서 개발돼 플러스 리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것이다 같은 경우에는 어미로 다를 분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라는 서술어 우리는 문법에서 서술격 조사라고 했었는데 사실 분석을 해보면 하다 되다 시키다 이다 똑같거든요. 저는 서술격 조사라고 왜 하는지 국어학자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석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다 되다 시키다 이다도 똑같아요. 그 뒤에 올 수 있는 어미 결합 조건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되다 또는 이다. 근데 서술격 조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만 조금 다르게 해놨는데요. 이다로 분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다라는 게 조사도 있거든요. 이것이 감이다, 밤이다 그런 조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조사로 분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형태 분석이 대부분 90% 내외는 심플하기 때문에 쉽게 잘 분석이 되는데 한 10% 이내, 10% 이내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상으로 분석되는 경우도 있고, 리얼의 탈락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미에서 아라네처럼 어가 생략된 경우도 있고, 또 축약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시켜 그러면 시키어가 시켜로 이렇게 축약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어절 패턴들이 가능한지가 쭉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단일어 명사로만 되는 경우, 그 명사 뒤에 조사가 오는 경우, 또 명사 뒤에 전미사가 오고 조사가 오는 경우, 이런 다양한 패턴들이 어떤 어절 패턴들이 가능한지를 쭉 다 모아져 있어야 그게 이제 인풋 스트링이 들어오면 그 패턴 중에서 조건에 맞는 사전의 형태수가 있고 또 조사음이 하나 되다 전미사들이 있고 그 각각의 결합관계 조건들이 있는데 그 제약 조건에 맞는 그런 후보를 생성을 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그 결합 조건 제약이 맞는 그런 후보가
형태 분석 후보가 2개 이상인 경우, 심지어는 한 3개, 3가지, 4가지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입력 어절 자체만 가지고는 한 2-3개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문장에서는 알 수가 있는데, 문장이 주어지면 알 수 있는데 문장이 아니라 어절 자체만 가지고는 어떤 분석적으로 옳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형태성적에는 다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문장에서 이 경우에는 이제 거시다 같은 경우가 2가지인데 실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거거든요. 이건 이제 문장이 주어졌을 때 좌우 단어들을 보고서 어떤 게 옳은지를 결정을 하는 그 과정이 또 후처리에서 필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어절 패턴들이 있는지를 쭉 정리를 하는 걸 보시려면 뒤로 넘어가시는 아니고 더 내려가야겠네요. 네, 여기 그냥 다음 걸 보죠. 바로 앞에 것은 너무나 세분화된 앞에 명사인 경우 또 이제 미등록어인 경우 이런 패턴을 다르게 쪼개놔서 유형들이 많은데 좀 심플하게 정리한 패턴들이 이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체언의 경우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의존명사, 복합어, 미등록어 또는 ASCII 코드, ABC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만 체언이 되는 경우가 있고, 현재 조사가 온 경우, 그다음에 용언화전미사는 하다되다 시키다 오고 어미로 가는 이런 체언으로 시작되는 패턴들이 쭉 있는데, 가급적이면 심플하게 패턴을 정리했더니 6가지 정도의 체언으로 시작되는 패턴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용언, 동사 형용사로 시작되는 이런 패턴들은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동사 또는 형용사, 그 다음에 뒤에 바로 어미가 오는 경우 명사형, 기가 온 다음에 이제 명사 패턴으로 가는 거죠. 뒤에 조사가 오는. 그 다음에 보조용언이 먹어보다 이런 것처럼 보조용언 아어가 와서 그 보조용언 쪽으로 가는 이런 패턴들이 있고요. 크게 5가지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단일어, 체언도 단일어이긴 한데 부사, 관용사, 감탄사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패턴을 다른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사 뒤에 이제 조사가 온 경우가 있거든요. 보조사 빨리도 간다. 이제 빨리만 갈 수 있다. 좀 제약이 좀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보조사가 올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근데 요 마지막 패턴은 이 패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밥을 먹다를 우리 밥 먹다라고 써버리잖아요. 사실은 두어절이 한다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의 스트링이니까 하나의 인풋 스트링 들어오기 때문에 체험 뒤에 바로 동사가 오는 이런 형태의 패턴도 있고요. 물론 이제 드물게 여기 말고 예외적으로 조금 더 나타나는 케이스도 있는데, 특히 그런 경우는 축약 때문에 밥 먹다처럼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패턴으로 정리하기에는 이 패턴 좀 적용 범위 넓은 걸 패턴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 넓은 쪽으로 하면 한 10대까지 14가지 정도의 패턴으로 정리를 하면 대부분 한 99.1% 가까이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태 손선할 때 인풋 어절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랑스러웠다든 것이다든 알아내 이런 것들이든 여기에 대해서 이 패턴 중에 어떤 어절 패턴에 맞는지, 이런 사전에 이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조사 의미가 왔을 때 서로 결합 제약 조건이 위배되지 않는지 그걸 검사해서 그 결과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패턴들을 오토메타 형태로 그려보면 여기 방금 봤던 그 14가지 패턴을 오토메타 맨 마지막 것은 빠졌네요. 그걸 오토메타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오토메타에 따라서 형태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왼쪽에서 좌에서 우 방향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요. 우에서 좌 방향으로 분석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사전을 찾는 순서가 왼쪽 명사, 동사, 형용사 이쪽 부분부터 사전을 찾아서 적절하게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전미사, 뭐 조사 이렇게 확인해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 이게 방향을 바꿔서 오른쪽 끝부터 조사 어미 부분, 전미사 부분을 찾은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체원, 용언, 부사 이렇게 확인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초기에 어떤 다른 분들은 좌에서 우로 분석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글을 읽었을 때 좌에서 우로 하니까요. 근데 한국어는 그게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이 체원 부분에 고유명사가 너무 많거든요. 인명, 지명, 기관명, 제품명 그런 고유명사들이 너무 많아서 이 고유명사 이건 상관없어요. 영원, 부사, 관용사는 어차피 다 사전에 있어요. 사전에 있으니까 사전에 있으면 여기 있는 거고 없으면 많은 거고 그런데 이 체원 부분은 보통 명사는 국어사전에 있는데 고유명사들이 사전에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의 체원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확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좌에서 우로 하는 것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죠. 즉 체원 부분을 미등록으로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고유명사를 전부 사전에 넣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뭐 나오는 대로 넣으면 정확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다 그때 바로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없더라도 미등록을 추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서 조사 어미부터 인식을 하고 좌로 가면서 이 부분은 사전에 있을 때니까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체험 이 부분 명사가 없으면 적절하게 이제 이 부분은 뭐 고유명사일 거야라고 추정을 하면 그러면 그 미등록어 추정 부분에서 그 성능 차이가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에서 우, 우에서 좌 이 알고리즘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은 투레벨 모델은 혹시 이제 여기서 다국어를 처리하시기 때문에 만약 형태 분석을 한다면 투레벨 모델이라고는 유명한 형태 분석 방법론이 있는데 핀란드 사람 티모 퍼스케님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투레벨 모델은 구글링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론으로 나오는데 이 이론은 심플하거든요. 우리가 인풋이 그냥 스트링이잖아요. 아웃풋은 토크나이즈하고 부비적 복원 이런 게 약간 있긴 하지만 그 인풋하고 아웃풋을 그대로 매핑을 시켜보는 거죠. 매핑을 시키면 다른 부분이 있죠. 다른 부분을 룰로 만드는 거죠. 그 룰을 투레벨 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투레벨 룰은 매우 뭐 이론적으로 심플하기 때문에 모든 언어에 대해서 인풋 아웃풋을 뭐 아웃풋을 웬만큼 다 생성해낼 수 있잖아요. 다른 부분만 변형이 일어난 부분이 주로 룰로 만들어지는데 이걸 바로 여기서 표층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풋이고요. 어휘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휘층 부분이 아웃풋이거든요. 순간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 모델이 원래 어휘층이 사람 머리에 있는 내가 바로 하려고 하는 그 내용. 나는 사람들은이라고 머릿속에 있어.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어휘층이고요. 표면층은 서피스 레벨은 그게 이제 발화되어서 나왔을 때 사람들은이라고 나왔어. 어휘스트림. 그래서 이제 그 두 부분을 이렇게 규칙으로 매핑시키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표층형 여기 인풋하고 아웃풋이 있는데 우리 지금 품사 정도는 제가 누락을 시켰지만 이 두 부분을 매핑시켜서 이 부분에서 분리가 되고 이 부분 분리되고 이 부분 분리되고 이런 것들을 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언어들은 그 투레벨 모델로 하면 잘 맞아 떨어져요. 대부분 특히 이제 저 유럽 언어 쪽 그게 잘 맞아 떨어지는 이유가 지난번에 영어하고 한국어 비교도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휘 하나만 있고요. 뒷부분만 약간 변형, 끝부분에서만 약간 변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제이션 명사화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제이션 부분만 변형이 일어나는 그 형용사가 있고 ly만 붙으면 그 study ing, studies 그럼 ies 이런 뒷부분만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 투레벨 모델을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유럽 언어들은 그 투레벨 모델로 하면 그러면 프랙티컬한 시스템, 상용화 수준에서 형태수 분석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잘 한국어도 어느 정도 적용은 되긴 되는데 퀄리티가 별로 높질 않아요. 그래서 이쪽 투레벨 모델 중에서 형태수 분석을 박사 논문 쓰는 분도 있긴 한데 퀄리티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이 방법은 한국어에서는 실험적으로 연구 수준에서는 할 수 있지만 프랙티컬하게는 그게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일본어나 중국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중일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 스테밍이라고 이제 형태수 분석 내에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스태밍은 주로 영어에서 스태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태밍은 스템어 근만 뽑아내는. 그래서 스태밍하고 형태수 분석은 조금 그 의미가 다르긴 하죠. 그럼 형태수 분석기 그러니까 저쪽 라틴어권에 형태수 분석기는 스테머를 포함하고 있는 별도 단계예요. 그 스테머하고 형태수 분석은 좀 의미가 다른데요. 그 스테머는 무슨 얘기냐면 형태수 분석은 원래 스터디즈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스터디즈를 형태수 분석을 하면 스터디하고 IES잖아요. 이 형태수 분석은 스터디하고 플러스 S로 분석하는 게 형태수 분석이거든요. 근데 스테머는 보통 그 스테머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것으로부터 이렇게만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STUD까지만 나올 수도 있고요. 스테머를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게는 폰터 스테머를 걸려보면 알겠는데 요건 원래 스터디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스테머는 통상적으로 변형이 많은 스터디즈든 아니면 스터디든 스터딩 스터디의 그 변형이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스테머를 한번 돌리면 모두 다 이걸로 나오게끔. 그게 이제 스테머죠. 그럼 형태수 분석기와는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럼 스테모는 어떨 때 주로 활용하게 되는 건가요? 그 형태수 분석기가 있다면 스테모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스터딩이든 스터디드든 스터디가 들어오든 여기 어떤 형태로 들어오든 간에 이 전부 다 어근은 스터디잖아요. 스터디 이거는 어떤 형태로 들어오든 이렇게 바꿔주는 이게 스테머죠. 그래서 스테머도 사전을 제대로 사용하면 STDY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 가장 파퓰러한 것은 사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뒷부분 변형하는 전미사 변형하는 부분만 그래서 전미사 접사 변형 스테머라고 하거든요. 포트 스테머를 포터피월티야 포터 스테머 찾아보시면 뭐 여러 가지 언어로 된 소스 코드가 나오는데 이건 심플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어근이 같은 게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하나로 통일된
어근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스테머죠. 근데 포토시스템은 사전을 안 쓰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스테머를 내가 영어 스테머 주고 포토 스테머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제대로 된 뭐 이렇게 되면 전부 다 STY로 나오도록 하고 싶어. 그러려면 이제 영어 단어 사전을 주어서 거기서 이제 스터디로 이런 스테머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스테머의 주목적은 재현율 높이는 게 네, 정보 검색에서 재현율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색인할 때 어떤 1번 문서는 스터디즈가 있고 2번 문서는 스터디가 있고 3번 문서 스터디 있고 4번 문서 스터디드가 있어. 그러면 그 색인할 때 스테머를 돌려서 색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이렇게 색인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걸로 색인되는 거죠. 그러면 쿼리를 받았을 때도 쿼리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쿼리가 어떻게 들어오든지 간에 스테머를 돌리면 그 전부 이걸로 되겠죠. 그러면 색인 거 스터디 DI로 돼 있고 쿼리도 스테머 돌려서 이걸로 하고 그러면 전부 다 검색이 되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때 스테머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형태소문 분석 관련된 개념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방금 얘기한 스테머고요. 스테머. 형태소 분석. 그다음에 토크나이제이션.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게 비슷비슷하면서도 개념이 완전히 같지는 않은 거죠. 매우 유사하긴 하지만 이제 방금 전에 스테머의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형태소 분석은 제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제대로 완벽하게 그게 형태소 분석이고요. 토크나이제이션은 그냥 토큰으로 분리하는 관점이에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크나이제이션 문제거든요. 중국어는 한자 자체가 어떤 뭐 아름다웠다, 뭐 리얼 탈락,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한자 그 자체거든요. 그러면 한자의 독립된 쪼갤 수 없는 이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걸 어디서 이렇게 쪼갤 거냐, 토크나이즈 할 거냐, 그 부분만. 사실상 그 중국어 형태소 분석은 한국어의 띄어쓰기, 자동 띄어쓰기랑 비슷해요. 네, 자동 띄어쓰기만 제대로, 오늘 중국 한자는 띄어쓰기 안 돼 있으니까 자동 띄어쓰기 한 다음에 거기다 품사만 붙여주면 그러면 중국어는 형태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스테머, 형태소 분석기, 토크나이제이션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혼용을 하는데, 근데 구체적인 개념들은 매우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도 토크나이제이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토크나이제이션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이 어절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딱 자르기만 하면 이 토큰하고 이 토큰하고 두 개의 토큰으로 분리할 수 있죠. 또는 이제 토큰의 그 유닛 단위 기준을 조금 다르게 하면 이렇게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하고 이렇게 네 개의 토큰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토큰이라고 하면 어떤 변형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우리는 쌍숏을 떼어내잖아요. 음절에서 일부를 이렇게 쪼개는데 이런 거 없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토큰을 이렇게 안 잘라내는 이런 개념을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어는 이렇게 받침을 떼는 이런 게 없잖아요. 불규칙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를 이렇게 토큰을 자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어는 토크나이제이션 또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 토크나이제이션, 세그멘테이션이 한국어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복합명사 분해가 토커나이제이션 또는 세그멘테이션 이제죠. 만약 정보 검색 시스템이 있다면 정보라는 토큰, 그리고 검색이라는 토큰, 시스템이라는 토큰, 또 그 다음에 뭐 을이라는 토큰, 이렇게 분리만 하는 그런 걸 토커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국어에 대해서 형태소문서 개략적인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아까 오늘 할 부분으로 이동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사업이 한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사 어미 문법 형태소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이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조사 어미가 복합조사 복합 어미로 하면 매우 많아요. 한 4,5천 개, 10,000개 각각 이렇게 많은데 단위 조사, 단위 어미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국어사전에 수록돼, 국어사전에 이제 명사동사뿐만 아니라 조사도 수록돼 있거든요. 이런 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들은 따로 뽑아서 별도로 취급해야 되지만 일단 우리 사람이 보는 국어사전에는 있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 조사, 단위 어미만 있는데요. 조사가 한 150개 정도, 어미는 한 4,500개 정도가 국어사전에 수록되어 있고, 국어사전에는 복합조사, 예를 들어서 에서부터는 이렇게 복합된 조사는 사전에 엔트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복합, 결합 가능한 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카운트를 한다면, 그러면 조사가 한 2,000여 개쯤 되고요. 어미도 한 2,000~3,000개 되는데, 이게 한국어는 좀 애매한 게 많아서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것들은 분명한데 이게 분명하지 않는, 이게 조사이 아니에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방언 쪽으로 가면, 방언에서 이걸 조사를 간주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실제로 이제 구어체의 경우가 많은데, 저는 문어체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문어체는 출판물로 할 때는 우리가 구어체로 사용되는 것들은 문어체를 바꿔서 이렇게 출판을 하거든요. 출판물은 문어체 중심으로 하는 거고, 구어체로 하게 되면 가지수가 훨씬 많아져서 조사도 한 5,000개 이상, 어미도 한 10,000개 이렇게 훨씬 늘어나긴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 구어체 처리하신다면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문어체만 주로 분석했으니까 갈까요? 어디 서울역 갈까요? 가릴까요잖아요 항상. 근데 구어체는 서울역 갈까? 이러거든. 그러네. 서울역? 서울역고. 어쩌자면 내비게이션에서 그 음성이실에서 저는 서울역 갈까 또는 갈까 이러로만 꼭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갈까 올까 이렇게 하면 이제 원래 정식 국어문법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 스펠링 에러인데, 근데 구어체에서는 흔히 쓰더라도 누가 뭐라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리을까 해야 되는데, 을까 리을까 해야 되는데 그냥 까놓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다양해지긴 하죠. 그런 부분을 구어체에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다음 가시면, 이제는 단위 조사 가지고 어떤
단위 어미 가지고 복합을 따로 인식하려면 매우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에서부터 는을 컨텐츠할 때 는 인식하고 는 앞에 부터가 올 수 있어. 또 부터 앞에는 또 에서가 올 수 있어. 사실 에서도 또 애매모호해요. 이게 에하고 서를 분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애매한 경우는 어쨌든 간에 에서하고 부터 는이라고 한다고 하자. 이 결합 관계를 체크해서 여기까지 에서부터 는이 복합 조사야 라고 이렇게 분석하려면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 이제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많아지고 그럼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형태수 분석할 때는 복합 조사 복합 어미를 그냥 조사 리스트 어미 리스트에 넣더라도 몇천 개밖에 안 되잖아요. 2, 3천 개밖에 안 되니까 일단 복합 조사 복합 어미를 몇천 개씩 있다고 하고 근데 그 몇천 개씩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출판물에서 한글 텍스트에서 조사 어미들을 카운트를 해보면 빈도 카운트를 해보면 소수의 조사, 소수의 어미들만 자주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양의 텍스트 한 문장 분석해가지고 형태 분석한 다음에 조사들만 쭉 모았어. 조사가 100개가 나타났어. 100개의 조사 중에서 9개의 조사가 70%를 차지한다는 거죠. 지금 문서에서는 반복되잖아요. 있는 이가는 자주 나오고 에서부터는 이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우 빈도가 높은 9개가 70번 사용되었고 나머지 30번이 나머지 기타 조사였던 거죠. 근데 이걸 조사 개수를 늘려보면 고빈도 일단 빈도가 매우 높은 순으로 쭉 해가지고 상위 고빈도 조사 20개로 확장을 해보면 100개 중에서 90%는 20개 조사가 사용되고 나머지 10%만 다른 조사들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99% 100개 중에서 99개의 조사는 69개 조사가 99%를 차지하고 나머지 69개 외에 1개의 조사가 사용되는 평균적으로. 그래서 조사 어미가 개수가 많지만 이 빈도가 높은 거 한 100개 정도 100개 정도만 복합조사로 가지고 있으면 거의 99% 이상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도 2, 3천 개, 3, 4천 개? 거의 다 안 쓰여요. 100여 개만 주로 사용되고 근데 어미는 조금 더 다양하긴 한데 어미도 빈도가 매우 높은 10개 정도가 70%를 차지하고 117개의 고빈도 어미들이 99%를 차지하는 어미도 한 200개 정도만 있으면 99.몇 % 정도가 커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 어미만 분리해서 뭔가 해보고 싶을 때 형태 분석기까지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근데 어느 정도 조사 어미 정도는 제거해야 되겠어. 그런 경우에 빈도가 높은 조사 어미 리스트만 가지고 있으면 99% 정도 조사 어미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메모리가 제한이 있어서 또는 CPU 성능 이런 것들 때문에 제약이 많아서 형태 분석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근데 조사하면 제거를 하고 마치 스트리밍 리스트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 아주 정확도는 뭐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조사하면 리스트만 가지고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그 부분이 필요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조사어미에 대해서 결합 제한. 내가 한 1, 200개의 조사 어미만 가지고 스트링 비슷한 어휘 형태소 부분만 이제 추출하고 싶어. 이때 이제 조사하고 앞부분 어휘 형태소 부분에 결합 제약 조건이 맞는지 틀린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은 같은 경우에 항상 이게 은이 조사는 아니거든요. 고은 시인 은 어쨌든 은은 앞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 은이고 받침이 없는 경우에 는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은이 왔는데 이건 무조건 조사를 분리할 게 아니라 바로 앞에 받침이 없으면 분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합적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결합제약 조건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받침이 있는 자음으로 끝나는 천하고만 결합되는 조사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반대로 모음으로 끝나는 것들하고 결합되어 있는 그런 조사들이 가, 는, 을, 와, 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 사람 이름하고 조사가 결합할 때 이가 추가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길동이는 그럴 때 특히 이제 다른 명사들에는 그 이가 추가 안 되는데 그 사람 이름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만 이가 설립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결합제 조건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말 어미의 경우에도 원래 은, 는, 을, 늘인데 이것도 이제 은하고 는의 차이, 을하고 을의 차이는 아까 여기 은, 는이나 을 차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미의 경우에는 니은, 리을로 축약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간사, 가 플러스 니은, 우가 탈락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어떤 단어가 끝부분이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면 그 부분만 떼어내고 나머지가 동사 아니야?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또 으나 느어 끝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르로 끝나는 경험도 있는데 이게 이 결합제약 조건이 보편적인 규칙 형태로 처리될 수도 있고요. 어떤 예외 처리 하는 경우도 있고, 조사나 어미 같은 경우에는 결합제약 조건을 조금 더 추가하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웬만큼 형태소문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러시죠. 저희 꼬야 되지 않나?